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화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포르투갈 외교장관 회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이 마셰트 포르투갈 외교장관이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합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월 10일 목요일 마셰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어서 오찬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두 장관은 양국 간 고위 인사 교류와 경제 통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한반도와 유럽 정세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 직후에 양국 외교장관은 한국과 포르투갈 간 워킹 홀리데이 MOU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마셰트 포르투갈 외교장관은 4월 9일 국회의장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4월 10일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한 포르투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朝日新聞東岡라고 합니다. 어제 이병기 주일 대사님이 일단 한일 굿장 협의는 양국 문제만 시작하려고 한다. 그리고 거의 약속이 됐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리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일 외교를 현장에서 진두 지휘하고 있는 주일 대사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더 추가할 내용이 없습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네. 네, KBS의 김지숙입니다. 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현장 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3월 28일 채택된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후속 조치를 담당할 현장 사무소 설치를 권고하였으며 현재 이 사무소 장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사무소 설치 문제는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유엔의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영어로 OHCHR입니다.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측이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따라 유엔과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 인도적 사업 차질을 우려하여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유치를 포기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네. 아까 주일 대사가 언급했기 때문에, 세계일보 김종준 기자입니다. 주일 대사가 언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내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신지,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저보다 현재 한일 관계 이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주일 대사가 직접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이상 추가할 내용이 없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세계일보 김종준 기자인데요. 추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청와대 설명할 때는 이번 달 중순쯤에
그 국장과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게 그 이루어지는 게 현재로서도 가능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그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국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아시아투데이 윤희영 기자입니다. 오늘 한미일 6자 회담 이후 나온 미 국무부 성명을 보면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6자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평소에 원래 다뤄왔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일 6자 회담 수석 회담도 진행됐는데 좀 어떤 내용이 했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한일 6자 회담 수석 대표 회담은 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차가 있고 또 대표단이 현지에서 계속 연속된 일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인 제가 아직 그 한미일 그리고 한일 이 협의 결과를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일반적인 이해로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난 기회에 북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북핵 문제 이외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TV조선의 최우정 기자입니다. 네. 아까 그 이병기 주일 대사님 말씀과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수십 명의 기자들 중 상당수는 이 대사님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급 협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론 출입 기자 제도의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 간담회에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 간담회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TV조선의 최우정 기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간담회를 통해 나온 기사를 보고선 그냥 어떤 매체가 어떤 기자가 썼던 그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가 상세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TV조선의 최우정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여쭤보는 건 그 보도된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MBC 정동욱 기자입니다. 그 6자 회담 수석대표가 한미일 회의 그리고 한일 회의를 마치고 또 다른 일정을 미국 워싱턴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한미일 협의가 있고요. 또 한미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미일과는 상관없이 미국의 관련 인사들을 면담하는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C 정동욱 기자입니다. 네. 관련 인사의 폭을 조금만 좁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인지 아니면 그쪽 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도만.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바쁘실 테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